조선의 궁중음악사에서 가장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왕 세종. 천자라고 불리던 세종이 음악적 대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필한 충신이 한 명 있어요. 그는 세종의 음악 스승이자 조선 전기 음악 발전에 공헌한 학자로 세종대왕과 함께 당대 음악 천재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고구려 왕사낙, 신라의 우르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역사의 3대 악성으로 남기도 했던 인물, 난개 박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던 박연, 특히 대금을 아주 잘 불어서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대금뿐만 아니라 가야금과 거문고, 비파까지 뛰어나게 연주할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죠. 중종 20년에 간행된 용제총화라는 책에서는 박연의 재능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박연이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에 갔다가 장학원에서 근무하는 피리 연주자에게 자신의 피리 실력을 선보였는데, 악공은 박연의 실력을 보고 소리가 상스럽고 리듬이 맞지 않으며 예습관이 굳어져서 이미 고치기가 어렵다면서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연은 매일 악공을 찾아가 수업을 받았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제대로 배워서 규범이 이루어졌으니 장차 대성하겠다는 평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 악공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도저히 이자의 실력에 미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박연의 향상된 실력을 극찬하게 이르죠. 타고난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가 음악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박연은 태종 11년인 1411년 문과에 합격해 관직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리고 훗날에 세종 어린 충녕대군의 글선생을 맡게 됩니다. 이 인연으로 세종이 왕위에 오른 후 박연을 조선궁중의 음악관장기관의 별좌직에 임명하고 음악과 관련된 업무에 전념하게 하는데요. 이때부터 세종과 박연의 조선 왕실음악 바로잡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세종은 조선의 4번째 왕이었지만 그때까지도 국가의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개국 초기의 혼란을 아직도 겪고 있는 상태였죠. 이에 세종은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왕실의 음악을 바로 세워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잡고자 했는데요. 유교의 덕목을 중시한 조선에서는 다른 음악이 정치를 올바르게 이끄는 조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국가의 음악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세종은 박연에게 음악을 정비하도록 명했고, 이때부터 궁중음악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대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박연은 우리나라 악기들의 모든 기본 음정, 즉 음율을 맞출 수 있는 율관 악기를 개발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악기마다 내는 소리의 음낮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 음정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황종율관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황종율관의 또 다른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의 길이나 구멍의 크기가 어떤 물건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박연은 정확한 율관을 만드는 일이 음악뿐만 아니라 국가의 표준을 세우는 일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율관 악기를 제작해야 된다는 상서를 올렸고, 세종의 허락하에 율관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율관을 만드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진 않았어요. 당시에 남아있던 모든 기록은 모두 중국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요? 의지의 한국인이잖아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박연은 드디어 우리나라 악기 기준이 될 12음 율관 악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연은 편경 제작에도 돌입하는데요. 그 당시 편경의 주재료로 쓰이는 경석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편경은 12율과 사청성 총 16개의 돌로 이루어진 타악기인데, 고려시대 이후부터 경석이 발견되기 전까지 편경은 모두 송나라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악기였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악기들과는 음도 맞지 않은 데다가 타손이 되면 쉽게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박연은 고민에 빠졌죠. 만약 국악기 조율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편경을 직접 제작할 수만 있다면 국가음악의 정비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경은 돌로 만들어진 악기라서 나무로 된 다른 악기에 비해 습기나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음색과 음정이 불변하는 악기인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모든 악기가 파손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편경만 있으면 모든 악기의 음을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돌의 두께가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두껍거나 얇아지면 음정이 미세하게 틀어져 버려서 편경을 제작하는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함을 필요로 했어요. 박연은 자신이 제작한 12율관을 기준으로 삼아 마침내 우리나라의 편경을 제작합니다. 드디어 세종대왕 앞에서 직접 제작한 편경을 시연하는 날, 절대음감으로 소문난 세종대왕이 편경 하나가 미세하게 높은 음을 낸다고 지적하는데요. 편경을 살펴본 박연은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먹줄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남겨져 있던 먹줄을 다 갈아내서 없애고 난 뒤에야 비로소 편경이 제 소리를 찾아간 거죠. 세종대왕도 새로 만든 편경이 바른 소리를 얻었다면서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편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전쟁이 나면 편경을 가장 먼저 숨기라고 할 정도로 다른 어떤 악기들보다 귀하게 여겨졌어요. 이렇게 율관과 편경이 성공적으로 제작되면서 국악정비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던 국악 정비 사업에 제동이 걸린 건 세종대왕과 박연의 의견 충돌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왕실음악은 중국에서 들어온 아악과 당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향악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악이 왕실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가 공식 행사에 쓰이는 음악을 아예 아악이라고 통칭할 정도였죠. 그래서 박연과 다른 신하들은 국가의 음악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원래대로 중국의 음악, 즉 아악을 더 완벽하게 연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세종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세종은 조선의 음악, 향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박연과 신하들은 중국의 음악을 중심으로 궁중음악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 당시 대국이던 중국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쉽게 뜻을 물리지 않았죠. 이렇게 박연과 세종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는데요. 하지만 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결국 세종대왕의 뜻대로 논쟁은 마무리됩니다. 박연도 왕의 뜻을 받아들여 혼재되어 있던 향악과 당악, 아악 등의 음악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악기에 대한 글과 그림을 수록한 악서를 만들기도 했죠. 훗날 완성된 악학괴범의 초석을 박연이 다지기 시작한 셈이에요. 그리고 박연은 세종대왕과 함께 우리가락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악보, 정간보를 창간했는데요. 우물정에서 착안한 이 정간보는 한 칸을 한 박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전까지 악보는 악기 소리가 내는 음을 그대로 나열해서 써놓은 것에 그친 수준이어서 연주자들마다 박자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간보가 도입되면서 음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연주자들마다 일치된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외에도 박연은 음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느냐? 그가 쓴 상소문과 글을 모아 엮어보니 무려 39번이나 되었어요. 게다가 그중 상당수가 정책에 반영되면서 국가음악의 기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니 우리나라와 음악에 대한 박연의 의지와 열정 정말 대단하죠?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으로 조선 음악의 토대를 마련한 박연. 그가 세종대왕과 함께 만들어낸 조선의 음악에는 조선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600년 전 음악이 현재에 사는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에 난계 박연 선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장엄한 조선의 가락을 들으면서 불세출의 음악가 난계 박연의 숭고한 헌신을 고스란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